당권 경쟁이 한창인데 일단 국민의힘 경우에는 이준석 전 현 대표죠. 이제 직무정지가 돼 있으니까 아직 이제 뭐 전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방 순회를 다니고 있고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소강 상태인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급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많은 행보들을 보여줘서 여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그리고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컷오프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나흘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 이 행보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요. 예. 민주적 정통성에 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은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웃사이더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비주류다. 민주당의 어떤 그 주류가 되어 있는 의원들이 민주화 경험을 하고 있고 시위를 했던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른바 이제 586으로 불린다고 하는 86그룹들이 주류 세력이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의원은 그런 주류 세력하고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중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거 아니에요. 곧바로 대학교로 직행하기도 했고요. 뭐 소년공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올라왔던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이 다르기도 하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민주당의 주류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주를 찾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묘소를 찾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민주적 정통성을 이어나가겠다. 내가 갈등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아니겠다라고 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너무 해석을 잘해주시네요. 아니 또 지난 대선을 겪으면서 사실은 호남의 여론도 쪼개져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거라고 좀 보거든요. 호남 여론이 쪼개지면 수도권 여론이 쪼개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거든요. 당내 갈등을 제일 많은 분들이 우려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통합을 지향한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갔지만 이번에도 또 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뭐 너무 좋게 해석했다 그러는데 안 좋게 해석하면 어떤 답이 나옵니까? 아니 안 좋게 해석할 수가 없죠. 당연히 가야 할 곳을 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당연히 다른 후보들도 다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원래 하던 일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일단 그 반명, 비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8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후보군이 그중에 이제 이재명 후보 빼고는 이제 다 어떻게든 단일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노력의 일선에 있는 분이 박용진 의원인데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저희가 뭐 이제 여론조사를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저기서 나온 것 중에서는 그래도 2위 그룹에서는 선두다. 그렇기 때문에 컷오프 전에 단일화하자는 그런 의견을 본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 같은데.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를 두고 다른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율 합을 하면 이재명 후보가 다른 합보다 2배 이상 높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승패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될 것 같고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좀만 더 열심히 하면은 당대표가 될 수 있어 이런 거보다 본인이 그냥 주목받고 싶어 하는 거죠. 1대1로 이재명 후보와 후보 경선에서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본인의 차별성, 경쟁력을 증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단일화를 제안을 한 것인데 이것도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외침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대세에 대해서는 일단 뭐 국민의힘 쪽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보수 패널인 장 소장께서는 결과는 어차피 하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복병이 또 새롭게 등장하긴 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이재명 의원이 사실상 영입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인데 본인 스스로가 당대표의 후보를 올리는 게 이제 좌절이 됐죠. 그 과정에서 이 의원은 계속해서 비판해 왔는데 폭로에 가까운 이야기를 결국 하고 말았습니다.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 전화를 걸어와서 공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재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이유가 수사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뭐 본인은 이제 압박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압박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그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저런 폭로가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영향력을 끼치려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한 말의 무게,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살펴보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 분들이 저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우리 민주당을 회방 놓으려고 온 사람 같아. 내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뭐 그때 당시 많은 분들이 이런 증언을 많이 했었어요. 뭐 이재명 후보가 뭐 나오기는 스스로 결심을 했지만 지금 명분을 축적하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특별하게 뭐 당대표 경선에 영향 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박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 본인이 폭로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본인 스스로도 그런 어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당대표 후보에 등록을 못한 이유에 대한 안갚음일까요? 아니면은 해당 행위에 볼 수도 있는데 당에서 입장으로 본다면 아직 이제 20대 청년 정치인이 너무 단기간에 승부를 보는 거 아니냐,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내놓았다고까지 네.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언론에서는 지나치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론에는 저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는데 예. 언론에서 지나치게 과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에서 바라볼 때도 좀 청년 정치인이 민주당 내에서 잘 좀 커나갔으면 좋겠다. 또 그렇죠. 청년 정치 할 수 있는 환경이 예.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좀 담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저는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을 때림으로써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그건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반감을 키우는 것 같다 생각하고요. 이재명 의원이 개항을에 만약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박지원 위원장한테 나 출마하게 됐어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당사자가 연락하지 그럼 누가 연락합니까? 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지원 위원장이 좀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좀 자신의 가치를 좀 더 당당하게 내세우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좀 부각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권 소식까지 짧게 살펴봤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